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룹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6%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30.5%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7회전으로 낮은 수준이고 PBR은 6.15 상태로 높은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불투명합니다. 지속적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 계획입니다. 공장 주소는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번지 성주동에 있습니다. 본사 주소는 중구 청계천로 86 하나빌딩 12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빌딩이 이렇게 생겼군요. 제가 청계천로 86이면 어디쯤인지 시내 나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도 시내에서 옛날에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창원공장 쪽 전경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방산의 상징적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주가는 125만 3천 원으로 51.3% 상승했습니다. 1년 전보다. PBR은 6.15가 되겠습니다. 206%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한화가 33.95%, 국민연금공단이 7.43%, 외국인이 무려 45.1%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최대 주주보다 외국인이 더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스루풋 회계 손익입니다. 매출이 1조 7,113억 원으로 16%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8.7% 크게 증가해서 재료 비율이 12.7%도 추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 16.2% 또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5로 0.1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 1,444억 원으로 30.5%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928억 3,500만 원이 더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률 8.4%로서 5.7% 하락했습니다. 재고 회전율 1.67회전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재고가 많이 늘었죠. 4천억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요거는 연말 대비 요것도 1분기 전년도 1분기 대비표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재고자산 명세에서 확인을 해보죠. 저도 기억이 가물하네요. 원가회계 손익, 원가회계상으로는 21.4% 영업이익이 하락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재고자산 명세, 아까 그 1분기 거 비교가 맞네요. 유동 재상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품과 상품 묶어서 표현해 주는 거 이것도 뭐 나쁠 거 없습니다. 반제품,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2조 4,764억 원 연초보다 4,023억 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게 수주산업이니까 수주 잔고가 70조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1분기 매출이 한 2조 원 약간 밑이니까 수주 받은 거는 엄청 많다. 그런데 좀 징조가 좀 안 좋게 보이죠. 수주잔고 공시 수주는 회계기간이 들어간 폼으로 공시해야 격에 맞을 것이다. 현대 중공업 가서 좀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초 수주 총액이 얼마 있었는데
1분기에 수주를 얼마 더 했고 그 다음에 1분기 납품액이 얼마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기간이 없는 게 돼가지고 언제부터 끌었는지 이건 도저히 이거는 뭐 중학교 수준뿐이 안 되는 그런 거를 공시하는 수준이다. 이래가지고 K방산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좀 꼬집고 싶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 내용입니다. 제품, 반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 요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의미죠. 마이너스 2129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 9,708억 원, 상품 매입액 1,272억 원,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래기는 8,852억 원으로 32.9%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6.2%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5,888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026억 원을 뺀 것이 가공비가 됩니다. 3,862억 원, 14.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료 비율이 1.2%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입니다. 이거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좀 문제예요. 자, 아까 표현은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분명히 그 WCAI였는데 그게 왜 그러면은 왜 틀리냐? 그 차이가 그 WCA는 제가 재고자산 명세에서 기말에서 기초를 빼니까 기말에 재고가 증가하면 플러스로 표현되죠. 그런데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기초에서 기말을 빼게 되는 산식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나오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유사한 게 뭐일까 했더니 원재료 증감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좋게 봐줘서 그 갭은 줄어듭니다. 47억 8,600만 원.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는 합리적으로 추적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재료를 집어넣었다고 한다면은 원래 요게 WCA로 하면은 비성분이 와서 마이너스 4천억이 되는데 2천억이니까 거의 2천억 가량을 매출원가를 줄여가지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도록 의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식비총 제조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기준도 전년도에는 맞는데 올해 1분기엔 또 틀려졌어요. 35억 600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평가손실 환입액을 잡아도 이거 잡으면은 37억 6,100만 원 차이 있는데 이게 추적할 단서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능한 수사관이 되질 못해서 아무리 유능한 수사관이라도 단서 범죄의 단서를 찾지 못하면은 범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재고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금액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2,863억 원, 14.3%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분기에 대부분 공개를 안 해가지고 잡코리아 또 2023년도 연간 보고서에 의해서 작성하는데 138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평균 임금은 1억 4,690만 원, 직원이 증가했는데도 평균 임금은 또 신입사원이 많이 들어와도 12.3%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 때문에 5월달 노동절 때부터 아주 우리나라 문제인데 생산성 향상시켰습니다. 영업이익이 줄었어도 노동 생산성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노동 분배율도 상승했습니다. 바람직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무려 41.8%나 크게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하고 기술 사용료가 38.6% 크게 뛰었습니다. 이게 독자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K방산도 어디 선진 옛날 뭐 어디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도로 프랑스라든지 뭐 그런 데도 있지 않을까, 또 미국 이런 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 사용료. 그렇습니다. 전산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4.2% 감소했고 에너지도 많이 쓰네요. 7.1% 상승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연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7% 내려갈 것 같고 수로분율도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려간 거고요.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영업구매 평가 지표로 1분기 수금 속도 0.7회전,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0.6회전, 아주 느리네요. 3개월 동안에 수금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가 돈을 많이 안 주나요? 외국에 수출한 외국들이 돈을 안 주나요? 아니면 방위 산업청이 돈을 늦게 주는 건가요? 돈을 늦게 주시면 아니 되옵니다. 두펑 ROI 자본 회수율 1.6%로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금 보패율이 무려 227.2%나 됩니다. 현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수금도 늦게 했는데 아마 차입을 했을 거예요.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다 하락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걸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수조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방위산업은 그런데 그 항공우주사업, 보안관계상, 방산산업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이렇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데 구두로는 원재료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승한 것으로 추론이 되는데 제품 가격 추이도 못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명성을 입증해 드리고 싶어도 딱 굳이 사양하고 또 국가 기밀이니까 알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투명의 과정을 입증을 해주고 싶어도 아까 그 재고자산 내역들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 검증하는데 그거만큼은 불투명할 거다. 잘 하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방위산업일수록 회계가 투명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새우현금 순이익 6,129억 원 벌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227억 원인데 한 3배 정도 더 벌죠. 그 다음에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출된 돈이 2조 원대고요. 최종 2조 6,823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어디다가 현금을 많이 썼을까? 뒤에 조금 답이 있습니다. 채권자한테 2조 1688억 원을 추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43.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50%가 넘으면 경영권 방어선을 뺏기는데 지금 레드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K방산 대표주자 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주주 자유현금은 이익배당으로 2.2% 정도 ROE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비유동 자산에 거의 5천억 원을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 계속 투자할 게 있어가지고 돈을 왕창 빌린 모양인데, 그러니까 현찰을 왕창 또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납입자본 성장률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률은 떨어졌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묘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1 더하기 300%에서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6조 8,451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매출 재료비도 동일한 방식으로 매출 재료비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손익분기점을 소개합니다. 자, 영업이익을 제로로 해놓고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손익분기점은 5조 5천억 원대가 돼야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6조 8천억 원뿐이 연말에 예상이 안 되는데 3분기 누적 매출이 지나서야 이익으로 돌아설 수 있으니까 마진이 그렇게 안 좋은 장사다 이거죠. 앞서서 정유회사 거 했는데 상반기 매출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 그렇게 안 좋다. 3분기까지 가야 연말 석 달을 팔아야 그게 남는 돈이다 이게요. 이래가지고 안정적인 방산 산업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방위산업청이 가격을 너무 후려치지 마시고 수출하는 것은 조금 싸게 나가더라도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을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 덤핑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넘어서면 그때는 매출 재료비만 건지는 수준이라도 수주하라. 중국이 덤핑한다고 비난 공격만 할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닛 옐런 언니는 중국 가서 덤핑하지 마세요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맞지만은 우리가 그 경제 성장 해온 그런 역사를 보면 중국 애들이 우리한테 다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길을 찾아라. 이제는 우리한테 배워가지고 우리를 이제 깔아뭉개려고 하잖아요. 어느 업종이든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길을 찾아라. 그 중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으면은 재료비만 건져도 중국만큼 싸게 팔아라.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실행 계획, 계약을 뭐 이거 하나 뭐 단가라고 보면은 684만 5천 원에 계약했는데 57만 원 남는다. 이익을 좀 더 남겨야 되겠다. 연간 회전율을 1.8회전으로 올리게 되면은 한 730만 원 단가 인상 효과가 있어가지고 한 70만 원 정도 돈 버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가 회계 재고 감소했을 때하고 증가했을 때하고 재고가 감소하면은 비싸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하면 싸게 팔아도 목표 이익은 낼 수 있습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는 절대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한 수치로 예측할 수 없다. 재고 증감을 고려한 두 가지 목표가 나온다. 재고 감소를 기준으로 판매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까? 그래서 브릭다운에서 방위산업청에 이게 뭐 저기 K19 자주포 납품 톤당 단가라고 얘기를 해보죠. 재료비가 440만 원, 가공비가 155만 원. 좀 부풀린 게 되겠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이 595만 원, 판매 관리비 82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원가가 677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95만 원은 우리는 줘야 그래도 그 경비 쓰고 뭐하고 또 월급도 주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들한테도 접대해야 되는 글쎄요. 그래서 772만 원은 주셔야 되겠소. 그랬더니 뭔 얘기야. 스루프 업체에서는 684만 5천 원인데 쟤들 남는다는데 그래서 깎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적자입니다. 원가 회계는. 그러니 재고를 계속 증가시켜야 되는 거. 그런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매출을 증가한다. 생산은 추가로 안 하고 있는 재고 완성된 거를 넘긴다. 그러면은 적자가 크게 변동이 없다.
영업이익 한 3,897억 원이 안 늘어나더라. 6.7% 매출을 증가했고, 자, 이게 원가 회계의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684만 5천 원의 톤당 가격을 팔 때 슬롯은 남는데,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저기 65만 6천 원 적자고요. 재고 증가할 때는 85만 원, 원가 회계보다 아니 슬롯 회계보다 이익을 더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계속 증가시킨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판매 가격으로 매출을 더했다. 그러면은 슬롯은 71만 9천 원 남는데 원가 회계는 거꾸로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고가 감소하면. 문제가 있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변동이 없다는 특수한 가정을 했을 때는 재고 생산을 조금 줄여야 돈을 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매출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생산을 더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재고가 늘어나면은 아까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아니오시다다 하는 경우가 매출액 불균인 경우, 오히려 생산을 감소시켜야 이익이 난다. 이것을 입증하는. 그리고 손익분기점까지는 절대 덤핑하지 말라. 이 얘기를 메시지로 던지는 겁니다. 구드로 제닛 앨런 얘기했지만은 손익분기점 때까지는 덤핑하지 말라. 그리고 그 후로는 조금 할인 가격으로도 팔아도 안 될 건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죠. 템플릿 재료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이고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원가 회계로 갈 거냐, 슬롯 회계로 갈 거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